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2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챕터 2를 계속해서 갑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타이틀은 동사의 시제 2편 중에서 현재 완료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 및 활용 팁입니다. 같은 타이틀인데 연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제목 있습니다. 현재 완료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의 개념을 지난번에 잘 파악했고, 언제 완료 시제의 개념을 파악했고, 언제 완료 시제를 쓰는지 현재 완료에 관련된 예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의 의미 살펴볼게요. 네 가지가 있어요.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이 있는데 어떤 문장이 완료구나, 어떤 문장이 결과구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기본 뜻을 잘 이해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본 뜻은 뭔가요? 어떤 과거에 벌어진 것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동작이 바로 완료된 거, 그 과거의 것을 경험으로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 그 과거에 벌어진 것에 의해서 현재 뭔가 결과가 이어진 거, 또 계속해서 현재까지 과거의 사건의 발생이 계속되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현재 완료상이 쓰여진 예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번이요. A와 B의 대화네요. Have you finished the report already? 그랬더니 B가 yeah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완료로 쓰였어요. have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have 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접사 en이니까 접사 en이 동사에 영향을 미쳐서 동사의 V3 형태의 과거 분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보고서 끝냈어? 라는 이야기예요. 즉, 보고서의 시작은 과거였겠죠. 하지만 현재 끝냈다는 완료의 의미를 지금 완료했니? 지금까지 시작해서 지금 완료한 거야?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서 present perfect tense를 쓰겠죠. 자, 그러면 조금 밑에 들어가 볼게요. 지우는 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하나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32번 예문에 관련된 설명을 좀 더 살펴볼게요. A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Have you finished the report already? 라고요. 이렇게 질문처럼 부사 already를 사용한 것은요. 화자가 보고서를 끝냈을, 즉 이 질문을 한 화자가 B가 보고서를 끝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물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already처럼 현재 완료의 완료와 함께 어울려 쓰이는 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사들을 영어로 adverb of indefinite time이라고 하죠. indefinite time은 명확한 시간이잖아요. 명확한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one week ago 일주일 전에 아니면 yesterday 이렇게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들인 거고요. 이렇게 아직까지 현재에 연관이 있으면서 뭔가 계속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료상과 쓰일 수 있는 부사들은 adverb of indefinite time이라고 합니다. just, still, recently, yet, soon, already를 포함해서 이런 부사들이 있는데요. 또 이런 부사들의 또 다른 이름은 unfinished time words라고 합니다. 아직 끝내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막 여전히 아직까지 recently 최근에 자, 아직 예트의 의미는 중요하니까 또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soon 곧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3번 예문 살펴볼게요. A. I haven't finished the term paper yet. yet라는 indefinite time adverb가 쓰였어요. 나는 아직
논문, term paper, 학기 논문, 학기 중에 제출하는 논문을 the term paper라고 할 수 있죠. 아직 학기 논문을 끝내지 못했어. 즉, 과거에는 시작했고 지금 현재에 끝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I finished the term paper라고 했으면 그냥 과거 어떤 시점에 끝냈어요. 지금은 끝내지 I didn't finish the term paper라고 했다면 과거 어떤 시점에 끝내지 못했고 현재는 끝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렇게 I haven't finished the term paper yet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시작은 과거에 했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못 끝냈다는 얘기죠. 또 have you done it yet 할 때도 주의 의미는 여기서 finish의 의미입니다. 그걸 아직 못 끝냈니? 라는 의미로 have you done it yet? 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 예문 A와 B의 대화도 아니고 뜬금없이 두 개의 예문을 33번에 써 넣은 것은요. yet라는 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yet라는 부사는 부정문이나 의문문과 함께 쓰일 수 있거든요. 평서문에는 함께 쓰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B는 너 그거 끝냈니? 라고 묻는 것인데요. already가 쓰인 경우와는 달리 이것은 아까 already가 쓰였다는 것은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뭔가 했던 일들이 이미 끝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already를 부사로 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yet가 쓰인 경우에는 have you done it yet? 해서 yet가 쓰인 경우에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끝냈는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 ready를 쓰지 않고 yet를 쓰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변이 만약에 have you done it yet? 라고 했으면 no, I haven't 또는 yes, I have 라는 답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yet는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아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A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맞죠. I haven't finished the term paper yet. 난 아직 학기 논문 못 끝냈어 라고 할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B처럼 의문문에 쓰일 때는요. 너는 그거 아직 끝냈니? 이상하잖아요. 이때는 아직의 의미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컬런스 커빌드라는 사전을 찾아봤어요. 굉장히 두꺼운 사전인데요. 거기에서의 yet의 definition,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문에 사용될 때의 정의를 보면요. You can also use yet in question. yet를 의문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나요? To ask. 자, 목적을 나타내는 건데요. 투부정사 나중에 다른 시리즈에서 살펴볼게요. To ask if something has happened up to the present time. 일때 question에서 yet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sk 질문하기 위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입니다. 무언가가 현재 시점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yet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꼭 번역하기가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것이 something has happened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up to the present time 현재 시점까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니까 yet가 쓰인 question에는 완료형이 쓰여야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have you done it yet? 이렇게 물어봐야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 yet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뭔가의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과거에 시작했던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yet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과거에 했던 거 그거 끝냈니?
지금 끝냈어? 라고 의심쩍어 하면서 물어볼 때 yet를 의문문에 쓴다는 것입니다. 자,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또 뭐 과거하고도 yet는 쓰일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설명들 잘 살펴보세요. 자, 이제 현재 완료 경험에 대해서 경험을 얘기할 때 경험은 과거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험으로서 소중한 것이든 소중하지 않은 것이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 회화체에서 경험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를 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life experience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예문을 살펴볼게요. I've never, never은 부사잖아요. 부사의 위치는 이렇게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have와 과거분사 사이에 올 수 있습니다. I've never been to Europe. 유럽에 가보지 못한 제 경험을 말하는 거고요. Jane has eaten Lucini omelette. 루시니 오믈렛이라는 오믈렛을 먹어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question 당연히 have라는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앞에 나오죠. Have you seen Frozen 2? Frozen 2 재작년에 개봉했나? 재작년 말에 개봉했나? 작년 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Frozen 2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볼 때 ever는 never과 의미를 같이 정리할게요. never나 ever는 present perfect tense와 잘 쓰이는 빈번히 잘 쓰이는 부사입니다. ever는 생략돼도 경험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생략될 수 있고요. D. He has never ridden a horse before. before도 완료 시제와 쓰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사에 속하지요. 그는 결코 말을 타본 적이 없어. He hasn't ridden a horse before.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부정의 의미가 담긴 부사 never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never는 잘 아시겠지만 결코 뭐뭐 한 적 없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ever는 경험을 묻는 거죠. 우리말로 뭐 전에 한 번이라도 자, 여기 써 있네요. 한 번이라도 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before는 전에 뭐 한 적이 있다, 없다 라고 뭐뭐 한 적이 있다 라고 의미를 표현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예문을 한번 더 비교해 볼게요. 자, A. Lydia has been to Thailand. 리디아는 태국에 리디아는 저잖아요. 제가 태국에 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어디를 갔다 왔다, 가본 경험이 있다 했을 때는 has 쓰고 be의 과거분사 be는 씁니다.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죠. go to 그래 그 to입니다. 그건 20년 전이었어. 제가 꽤 오래전에 태국과 그 주변의 나라들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it was 20 year ago. 그래서 확실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definite time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쓰였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과거로 쓰여야죠. 여기에서는 경험을 나타내니까 present perfect tense가 쓰인 거고 이것은 명확한 시점에 부사구가 있으니까 simple past를 쓰였다는 거. 자, 알겠죠? 자, 그런데 gone을 쓸 때는 경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Mary has gone to Canada의 의미는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가버렸다 아니면 가고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완료상이라고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가버리고 없다, 여기는 없다 라는 의미죠. 캐나다에 도착했다 결과를 담은 현재 완료가 쓰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자, 36번 예문이요. 요 경우에는 이렇게 형용사편에서 다룰 거지만 최상급 표현이 쓰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최상급 표현이 오고 그 다음에 요
명사구를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절이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절이 현재 완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어체에서도 잘 쓰입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는 문장이 시제가 현재 완료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This is the best raspberry jam I've ever eaten. 제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했을 때 뉴질랜드의 한 슈퍼에서 라즈베리 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샀었는데, 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라즈베리 잼의 맛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우리말로,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먹어본 최고의 라즈베리 잼이다. 이렇게. 자, I've ever eaten이라는 문장은 명사 라즈베리 뒤에 와서 마치 형용사처럼 라즈베리의 정보를 주는 수식하는 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본 해야 되니까 경험을 나타내는 완료, 현재 완료 시제가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 거예요. 내가 먹었다. 과거로 쓰이면 현재와의 연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이 라즈베리 잼을 이렇게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순간에는. 그래서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이 형용사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이 B 살펴볼게요. She is the most talented woman I've ever met. 내가 지금껏 만나본 여자 중에 그녀가 최고로 재능이 있는 여자다 라고 했을 때 I've ever met가 woman 다음에 형용사처럼 쓰여져야만 맞고요. C. It is the most shocking news we've ever read. 여기서 read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read의 V3 형태, 저는 V3라고 하죠. V1은 현재고, V2는 과거고, V3의 과거 완료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read로 읽어줘야죠. 과거도 read, 과거 분사도 read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뉴스 중에 가장 쇼킹한 뉴스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참고로 주의할 것은 라즈베리의 스펠링인데요. 요 P는 소리가 안 나는데도 들어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캐슬 같은 것도 T가 소리가 안 나지만 들어있는 것처럼요. 요거 하나만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